이번 시간은 중단원 평가인데 이제 이거는 아마 지수와 로그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까지 같이 있을 건데 이번 영상은 아마 그 유튜브 바로 볼 수 있게 안 올라가고 링크로 아마 걸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저작권이 있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함부로 오픈할 수가 없어서 아마 링크를 타고 가야지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건데 이제 이걸 찍는 이유는 수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수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면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등교하고 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조금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돼요.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나서 채점해보고 모르는 거나 틀리는 부분만 다시 확인하셔도 되고 전체 쭉 다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럴 땐 이제 기억부터 다 보는 거지. 자, 기억부터 볼게요. 근데 기억 보니까 10의 4제곱근이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를 4제곱하면 10이 나오겠니?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x 제곱은 뿔마 루트 10인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사실 x 제곱이 루트 10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이게 제곱이 또 그냥 x로 풀리게 되면 이렇게 뿔마 해가지고 루트에 루트가 또 붙는 거지.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4제곱근 1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뿔마해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누구를 세제곱하면 a가 나오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런 a는 뭔가 하나쯤은 무조건 존재하게 된다. 요렇게 생긴 거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요거의 실근은 요렇게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a가 음수일 경우 요렇게 이렇게 실근은 요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짝수 들어가고 여기가 음수이게 되면 우리 제곱했을 때 음수 나오는 거는 허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실수인 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디귿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풀어서 쓰면 제곱근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쓰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실수, 실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자, 2번 문제.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렇게라고 하자. 자, 그럼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실수인 것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n자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부터 전부 다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x, n을 표현한 거거든. 얘가 x자리고 이게 n자리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n제곱근의 개수. x의 n제곱근의 개수. 그러니까 누구를 n제곱하면 x가 나오니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제곱하면 2가 나오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뿔마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네모는.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개가 되는 거예요. 2가 바로 얘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에 뭐라고 되어 있어? 루트 2에 5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는 누구를 5제곱하면 그렇잖아. 루트 2가 나오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5제곱했을 때 루트 2 나오는 거는 사실 네모는 여기 이렇게 원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제곱근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홀수일 때는 뿔마가 붙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몇 개냐면은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의 마이너스 루트 2, 4. 그럼 얘는 누구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니?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봐봐. 짝수 제곱인데 음수 나올 수 있는 거는 허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수 중에 없어. 실근이 없어. 0이 되는 거죠. 다 합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이쪽에서 볼까? 자,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 너무 당연한 거지. 얘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죠.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에 3, 4, 12에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2제곱근 안에 3의 7제곱이야. 선생님 이거 왜 곱하는 것도 아니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뭐예요? 이렇게 지수의 표현으로 바꿔놓고 보는 게 더 편하잖아.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네들을 만약에 한 뚜껑에다 놓고 싶으면 12제곱근으로 통분하듯이 통뚜껑을 해야 되는 거지. 통분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얘는 3의 4제곱이고 여기는 3의 3제곱이 아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한 뚜껑으로 씌우는 게 가능하죠. 12제곱근에 3의 7제곱. 요렇게 해서 1번을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근데 이상하게 지수로 보는 게 조금 더 항상 더 편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선호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안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바깥에 거 그냥 두고 여기가 지금 제곱근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몇 제곱으로 나냐면 3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뚜껑 없어지면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3 안에 마이너스 27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로 벗긴다? 라고 볼 수도 뭐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아닐 때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봤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까 여기 곱하기로 있었던 1번에 곱하기로 있었던 거랑은 또 다르지. 얘는 12제곱근 안에 8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곱근 안에 2의 3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3승이 있으니까 4제곱근에 2 이렇게 나가는 것 같네. 그치? 요거 어떻게 계산했어? 지수로 바꾸면 2의 12분의 3제곱이잖아.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4제곱근 안에 있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어떻게 하냐? 뭐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뚜껑으로 바꾸고 하는 건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서는 먼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더 나은 거죠.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88에 64니까 잠깐만 이게 아니구나. 88에 64니까 얘는 뭐예요? 그래서 4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인 거잖아. 요렇게 통째로. 그지? 요렇게 먼저 바꿔서 뚜껑을 날리는 걸 먼저 하시고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4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정석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치? 그럼 이 오른쪽 거는 어떻게 돼? 얘도 세제곱근 안에서 이게 약분이 좀 되나? 뭘로 약분이 돼요? 약분 같은 거 없네. 그냥 4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뚜껑 그냥 날아가는 거죠. 왜냐면 세제곱근 안에 3분의 4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4잖아. 이거 이쪽 같네. 맞네. 4번 맞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선생님 지수로 나타낼게요. 얘는 5에 3분의 6제곱에 분배해서 곱하기 얘는 5에 마이너스 2분의 6제곱. 자, 한 번에 했죠. 뚜껑이라서 2 있는 거고 분모에 있어서 마이너스 있는 거고 6제곱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5에 자, 얘네들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더하시게 되면 이게 아마 2 마이너스 3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5에 마이너스 1제곱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번도 맞죠. 틀린 거는 아까 3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가 이쪽에 있네. 자, 양수의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할 때 어떻게 되니? 자, 선생님 같으면 그냥 다 지수로 바꿀게요. 난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위에서부터 잘 바꿀게요. A에 얘는 일단 이거 3, 4, 12 해도 돼. 12에 5제곱. 그리고 밑에는 누가 있냐면 A에 여기 4에 2가 있어. 8분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 계속 곱하기야. A에 자 여기 2 있는 거잖아. 그치? 2, 6, 1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에 여기가 4, 2, 8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와서 생각해봐. A에
12분의 5에서 자 우리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빼기로 8분의 1 써도 되고 플러스 12분의 1이고 왜? 이거 위에 있으니까 난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지. 얘하고 아이고 얘 없애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A에 자 12분의 6제곱 하나 있고 마이너스 8분의 2제곱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1에 4분의 1? 그럼 얘가 4분의 2네. 그럼 얘는 A에 4분의 1만 남네. 그러니까 얘는 4제곱근 안에 A의 1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 M은 4고 N은 1이 되는 거죠. 합치라고 했으니까 합은 5.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수로 바꾸는 게 날 늘 좀 편하더라고. 선생님의 취향. 네. 자,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면 A의 3. 자, 나누기니까 빼기의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 곱하기니까 덧셈의 플러스 5.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란 얘기예요. 요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10제곱 맞네요. 1번 맞음. 자, 2번 A의 자, 2, 3은 마이너스 6. 그 다음 곱하기니까 그냥 플러스 처리해서 연결할게요. 4, 2, 8이네 마이너스 8이지. 괄호 잘 치고.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A의 마이너스 14잖아. 2번도 맞네. 자, 3번 A의 3, 4, 10인데 마이너스 12. 그 다음 빼기 딱 써놓고 요거 바로 쓸게요. 여기는 6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한 거야? 이 밑에 있는 거니까 앞에 크게 마이너스 있는 거고 6제곱이고 마이너스 2제곱 둘이 합친 거죠.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의 마이너스 12에 요거 계산하면 4잖아. 그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6제곱. 3번도 맞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하면 되죠. A의 3 마이너스 4. 선생님 왜 바로 썼어?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요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 계산해 주시면 여기 1이니까 빼기 1 빼기 4 빼기 3 A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데? 틀렸네. 여기 틀렸네요. 답이 틀렸네. 이거 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A의 1제곱 마이너스 3제곱 왜? 곱하기니까 그대로 연결한 거지. 그 다음 빼기 왜? 분모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줘야겠네요. 2 마이너스 4 계산해주면 A의 자,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 0제곱이네 1 이렇게 5번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1, 2, 3, 4, 5번 전부 다 맞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자 6번 볼게요. 얘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바로 쓴다고. 자 얘는 루트 2 플러스 3 해야 되고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했어. 뭐 한 거야? 곱하기인데 밑 똑같으니까 지수 연결한 건데 자 여기를 쓸 때가 조금 문제야. 자 얘를 나누기 이렇게 바꿔줄까? 3의 제곱에 루트 2 플러스 1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3의 2루트 2 플러스 2가 앞에 나누기로 되어 있는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뭘로 연결할 거냐면 이렇게 빼기로 연결해서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빼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플러스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를 치란 얘기지. 어찌됐든 상관없죠. 자 그럼 한번 볼까?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네요. 2루트 2라서. 그리고 남는 거 보니까 3 빼기 2 1이고 빼기 2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와서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네. 자 7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할래? 이것도 그냥 차분히 착실하게 하면 사실은 돼요. 얘는 잘 봐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앞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제곱을 이렇게 제곱하는 거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그 다음 2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하는 과정에서 얘를 곱하는 거잖아. 아이고 곱하기 이걸 곱하는데 곱하기 하려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치? 0제곱이니까 1이라서 뒤에가 안 붙어.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안 붙어.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완전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네 뒤에 거 완전 제곱하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남아야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딱 쳐놓고 그 다음 괄호 딱 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또 어떤 꼴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a 플러스 b에 a-b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더 요령껏 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바로 해버려도 돼요.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그거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빼는 거니까 요거 없어지고 어떻게 되니 2ab에 플러스 2b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ab 두 개 곱하면 1이라는 거 금방 알거든. 그리고 뒤에 거 완전 제곱만 해주면 되겠네. 2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결국 답은 3이었네. 요렇게 그냥 바로 풀어도 되겠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거 제곱하면 2, 뒤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 왜 뒤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이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거랑 요거 하나 없애버리고요. 2 더하기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1에서 3이에요. 어차피 한 줄 더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약간 치환하듯이 머릿속으로 크게 보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빨리 풀었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8번.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얘 12라고 하는 애가 2하고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는 3이고, 8은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 A랑 B, 그러니까, A, B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나 3의 어떤 거듭제곱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하고 3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식을 바꿔주란 얘기예요. 3의 6제곱이 A니까 다시 얘기하면 3은 6A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8의 제곱이 B인데 얘는 사실 이쪽으로 갈까? 2의 세제곱에 제곱이 있는 거니까 2의 6제곱이거든. 2의 6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서 12를 바라보시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0이니까 그거에 지금 13제곱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2 대신 누구를 넣어요? B의 6분의 1제곱 그거의 제곱 곱하기 3은 A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그거의 13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요 13제곱을 분배 해주면 얘는 B의 자 요거 먼저 하니까 3분의 1의 13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6분의 13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A, B 순서 잘 되어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인가? 4번 같은데 8번의 답? 그죠? 4번이죠. 똑같은 거 여기 있죠. A, B 순서 바뀌어 있으니까 괜히 뒤집은 거 고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것이죠. 이것도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도 비스무리한 걸 좀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2x제곱을 줬어요. A의 2x제곱을. 그치? A의 2x제곱을 줬네.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x제곱도 있고 그냥 x제곱도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위아래에다가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씩 곱해주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써있냐면 A의 4x제곱이 되고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왜 하나 줄지 얘하고 더하니까.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된다? A의 틀려서 편집했어. A의 2x제곱 플러스 자 A의 여긴 어떻게 된다? 0제곱이 되는 거지. 왜? x하고 마이너스 x하고 계산하니까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1로 계산될 거야. 그럼 얘는 A의 2x제곱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A의 2x제곱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얘는 그대로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2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여기가 3분의 여기가 2분의 4, 2, 8, 9 이렇게 되니까 얘가 6분의 9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번의 답을 찾을 수 있더라. 위아래에다 하나씩 던져줘서 구한 거예요. 자, 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했고 두 근을 요거랑 요거라고 했어. 자,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하자. 요 두 근을 요렇게 합친 거는 우리가 이 식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의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베타. 얘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났을 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는 보니까 27로 되어 있어, 밑이, 그치? 근데 27로 두면 내 손해지. 3의 세제곱의 알파,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의 베타와 같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냐? 선생님 볼 때 얘는 3의 알파 제곱을 세제곱하고 3의 베타 제곱을 세제곱한 걸로 봐야 내가 알고 있는 뼈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어떤 식이 있을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x하고 y의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y 좀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아니야? 자, 마이너스 xy 그다음 플러스 y제곱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말고 어떤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꼴이 되어 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는 방법이 있지. 지금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풀 때는 뭘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 뒤에 있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거다?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 그리고 그거의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3하고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그 다음에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 요렇게 써야 맞는 거죠.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줘요. 두 개의 합의 세제곱이니까 자 여기 있네. 4의 세제곱 얼마? 64.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요 뒷부분이 2였으니까 2 그 다음에 뒤에 요거 얼마였어? 4. 그래서 24를 빼는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0이네요.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제곱 공식은 인수분해로도 쓸 수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걸 가지고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로그로 넘어갔나 봐요. 로그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걸로 합시다. 얘를요. 어차피 지수로 우리가 다 바꿔야 되니까 얘를 지수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로 a는 로그 3의 5다. 그러면 우린 얘하고 같은 말 뭘 할 수 있다? 3의 a제곱을 해야 5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3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뭐 5에 a분의 1제곱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안 써먹을 것 같아서 내 썼다가 지울게요 그냥. 자, 다시 5제곱.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7에 아이고 27을 왜 이렇게 썼니? 27에 a제곱 9에 a제곱이니까 자 바꿉시다. 3의 세제곱의 a제곱이고요. 여기는 3의 제곱의 a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덧셈이네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이렇게 3의 a제곱으로 세제곱의 a제곱으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아무 일도 없죠. 그쵸?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아는 게 3의 a제곱이니까 이게 5였거든.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거 그냥 더하면 큰일 나지. 125 플러스 25 그래서 합이 얼마가 돼요? 150이 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자, 로그는 정의 자체가 그렇지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만약에 로그 a의 b라고 하면 이게 정의가 되려면 a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하고 a는 1이 아니어야 하고 b도 0보다 커야 한다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만족되어야 우리가 정의가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는 얘가 밑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갖다 쓰는 거야. x-2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x-2는 1이면 안 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 우린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x를 찾아내야 됩니다. 넘기니까 2보다 크고요. 얘는 넘기니까 3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보다 크면서 3은 아니어야 되고요. 자, 이쪽 거 만족시키는 거 찾으려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x를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한번 곱해가지고 바꾸는데 부등호 잘 바꿔줘야 되지. 그럼 결국에는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내라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x는 이렇게 돼서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지.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 1 있고 2 있고 여기 3 있고 여기 6이 있다고 하면 2보다 커야 돼. 근데 3은 아니야. 구멍 뚫려. 그리고 1과 6 사이에 있어야 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요만큼이 됩니다. 그지? 그리고 3은 빼면서.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정수 x의 합이에요. 정수 x. 그러니까 가능한 게 4하고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은 9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이 주로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합을 구해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3이 아니다라는 거를 잘 못 찾으면 포함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틀린 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지. 자, 13번. 딱 보이는데 완전 계산 문제네요. 자, 이런 계산 문제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바꿔보자. 자, 선생님은 2분의 3 하고요. 지금 딱 보니까 밑은 2로 맞춰져 있고 진수 쪽을 전부 다 3이나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위에다 이렇게 써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에 얘가 1의 2분의 1 제곱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2분의 3 제곱이고요. 그다음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아예 써버리고 시작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3.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괄호 잘 치고 로그 3의 로그 3 아니죠. 로그 2의 3의 2분의 3제곱 있는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얘는 사실 쓸 필요는 없는데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주시면 요만큼이 그냥 얼마가 돼버리냐면 2예요. 2. 그지? 왜? 로그 2의 2인데 거듭제곱 쓰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면 그리고 플러스 로그 2의 3 더 이상 계산 안 되는 애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앞으로 내리고 로그 2의 3 계산해버리시고 자 얘는 얼마예요?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얘랑 똑같아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냐면은 3 플러스 2가 답인 것 같아요. 답은 13번 3번이 되겠습니다. 5. 자 14번 문제. A랑 B를 저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보니까 밑을 10으로 나타내는 게 둘이 맞춤을 해놨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 밑을 10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로그 5에 48의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앞으로 먼저 빼고 시작할게.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의 5 그리고 로그 10의 48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2분의 1은 있고요. 로그 10의 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5를 지금 보면은 진수가 2 아니면 3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려면 5는 사실 2분의 10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색깔로 잠깐 써보면 여기를 2분의 10이라고 쓰고서 이제 우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10의 10 마이너스 로그 10의 2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4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16의 3인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2의 4제곱에 3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로그 10의 2의 4제곱 플러스 로그 10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앞에 2분의 1은 계속 있고 1 마이너스 자 지금 문제에서 얘가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A인데 4제곱은 앞으로 내려가지 그치 4A가 되고요. 플러스 B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2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4A 플러스 B 그런 답이 어디에 있어요? 5번이 답인가요? 14번에? 네 맞는 것 같죠?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15번. 요것도 지금 로그의 성질 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지수 부분이 워낙 어마무시해서 여기를 좀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밑을 3으로 맞추고 쭉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5분의 1 쓸게. 그 다음에 요 2를 위로 올릴게요. 4의 제곱이지. 근데 여기가 빼기니까 나누기 어떻게 돼?
4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아예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이고 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럼 앞에가 플러스니까 얘가 그냥 곱하기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볼게. 여긴 이 3분의 1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곱하기 20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5, 4, 20이고 4, 4, 16이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4분의 1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근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9의 로그 3의 4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3의 제곱의 로그 3의 4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 어차피 지금 곱하기거든. 그러니까 얘 올라가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의 제곱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수 자리에 월 로그 3에 3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1이라서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16분의 1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16번 풀어볼게요. 16번 어딨어? 다음 장이네. 자, 16번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도 본 적 있는 꼴이죠. 그쵸?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16번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x는 y는 돼 있으니까 나도 x는 여기를 자리를 y는 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요. 16의 x제곱이 12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바꿔야 돼? x는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16에 10이라고 쓰면 x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의 y제곱이 또 12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9의 12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x자리 y자리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x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갖다 넣어도 돼. 로그 16의 12가 11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9의 12분의 1 이렇게 지금 갖다 넣은 거거든. x분의 1, y분의 1.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느낌이 왔어. 왜? 여기 12가 똑같잖아. 그리고 얘네가 전부 다 분모에 있잖아.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머나 로그의 합이니까 나는 결국 12에 16 곱하기 9 이렇게 써도 괜찮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16 곱하기 9 한번 계산해 볼래요? 이게 얼마예요? 이런 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4, 16에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4, 3, 12제곱인가 보다. 여기 10이고 여기 12의 제곱이에요. 답은 2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보여? 여기 지금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144 나왔다는 얘기야. 1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여기도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어머 이번에는 밑에 생긴 게 조금 다르게 생겼다. 그치?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은 3이고 알파 베타는 3이라는 걸 요 식과 두근 요걸 이용해서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보니까 로그 2, 로그 2, 로그 2의 합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버리냐면 로그 2에 얘네들을 이렇게 써도 괜찮지. 전부 다의 곱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죠. 심지어 이게 계산이 될 거예요. 어떻게 계산되나 한번 볼래? 로그 2에 자,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얘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이 안에 거 이 괄호 두 개를 먼저 곱하면 알파 베타 되죠. 분배 법칙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알파 분의 1이니까 1이에요. 1.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또 얼마냐면 1이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인데 둘 다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거기까지 하고 여기 바깥에 알파 베타예요. 근데 문제에서 알고 있잖아. 알파 베타가 3이래. 이거 너무 간단해졌다. 3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5니까 로그 2에 5, 3, 15 플러스 1 이렇게.
로그 2에 16이니까 4. 뭐 한 거야? 얘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분배해버린 거야. 선생님이 3분의 1 통분해서 계산하기 싫어서. 그치? 이렇게 됐습니다. 자, 18번. 요거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 밖의 내용은 아닌데 이제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교과서 쪽에 좀 깊이 다루지 않고 있어서 하얀 페이지에다 선생님이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 이걸 선생님이 형성평가에도 넣었을 수 있어. 맞아 얘들아. 형성평가 문제 여기서 낸 거여가지고 비슷한 문제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한 걸 또 하지? 어디서 본 거 같지? 맞아요. 형성평가를 잘 푼 친구들은 그런 게 있겠지. 자, 얘는 뭐야? 얘가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16.3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하나 뒤로 간 거지, 그치?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로그 16.3이라는 건 1.63에다 곱하기 10을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로그 1.6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고. 그치? 그래서 1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죠. 163은 어떻게 돼? 이거 두 칸 뒤로 가는 거니까 2가 맞죠. 그 다음에 1630은 이거 한 칸 더, 세 칸 가는 거니까 3이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자, 얘는 앞으로 한 칸 땡기는 거지. 자, 여길 조심해야 되죠. 앞으로 한 칸 땡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63 곱하기 10분의 1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1.63에 빼기 1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0.2122 빼기 1이야. 그러니까 요걸 계산을 해줘야 요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니까 봐봐. 이게 아마 4번이 맞을 거야. 계산하면 뭐가 틀린 거야? 5번이 틀린 거지. 왜? 이게 지금 원래 1.63이니까 앞으로 한 칸, 두 칸 갔다고 해서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건데 이 뒷부분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죠. 끝까지 계산을 해놓은 거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아마 7878이 나와야 될 거야. 만약에 이 뒷부분 소수 부분을 우리가 뭘 알려주냐면 163이라고 하는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 부분을 살려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2122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숫자 배열도 보이고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자릿수도 마이너스 2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 수업 때 했으니까 제발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요렇게 됐을 때, 요것도 참 자주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보자. 자, 얘는 몇 자리네? 이거 선생님 작년에 문제 냈는데 어떤 친구가 진짜 30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수의 11제곱인가 그랬거든? 근데 계산하기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계산을 해서 풀었어요. 선생님이 속이 부글부글 했지만 일단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 시간이 남으면 그거라도 계산해서 한 문제 맞는 게 어디니. 자, 근데 공부를 하면 더 잘 풀 수 있고 사실은 몰라. 그지? 선생님 속상하다. 우리 공부해서 맞도록 합시다. 진짜로 30제곱 하고 있으면 선생님 진짜 좀 속상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자릿수를 알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로그에다 잠깐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30에 로그 12로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거고 12라는 거는 4, 30이기 때문에 2의 제 곱하기 3이잖아. 얘는 30에 2로그 2 플러스 로그 3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가 지금 0.3010이었기 때문에 0.6020에다가 0.4771을 더하고 거기다가 3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지 맘대로 쓴다. 자, 그럼 얘는 0. 자, 여기 뒤에 계산하면 1, 9, 7, 0. 여기 1이다.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으로 계산해서 곱해 주시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373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 뭐야? 얘는 여기가 32니까 뭘 알 수 있어? 몇 자릿수야?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 기준 하라고 했잖아. 로그 10 이거 얼마야? 1이잖아. 두 자릿수니까 1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 자릿수였으니까 32가 나왔겠어? 그치, 33자릿수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돼요? 네,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처음 시작하는 수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수. 왜 그래? 로그 머시기가 지금 32.373이잖아. 근데 그게 아마
공이 막 엄청 많이 달려 있었을 거야. 공도 많이 달려 있고 이것저것 많이 달려 있을 거야. 숫자 자체가. 자, 근데 뭘로 알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숫자 배열들은 요 뒤에 있는 소수 부분으로 알 수 있다 그랬지. 얘가 0.373이지. 그러면 잘 보세요. 로그 2가 0.3010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이 0.4771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 사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애의 숫자 배열은 아마 2점 뭐시기의 숫자 배열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자릿수가 막 붙은 33자릿수가 되는 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최고 자리 숫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 2라고. 뭘로 알았어? 소수 배열이 어느 범위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상에서도 한 발짝 더 나간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까지도 우린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20번 문제, 그렇죠. 고급 문제죠. 왜? 표현을 우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 x라고 하는 애의 정수 부분은 2래요. 그러니까 얘가 2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0. 얼마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파 꼴로 쓸게요. 그리고 사실 이 뒤에다가 중요한 거, 알파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소수 부분 0. 얼마라는 거를 뒤에다 표현을 해주셔야 원래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대충 그 로그 x라고 하는 애는 2. 얼마의 값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염두해 두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이 2라는 거는 써먹었어요. 그 다음 얘하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랍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뭐 0.2면 하나가 0.8 그래가지고 합치면 1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볼까? 우리가 로그 x하고 로그 세제곱근 x하고를 더하면 얘는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정수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점 0000으로 뒤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왜? 소수 부분이 지들끼리 계산이 돼가지고 자릿수 그 정수 하나를 딱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근데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잠깐만, 내가 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로그 x고요. 얘도 결국에는 3분의 1의 로그 x하고 똑같은 거죠. 왜? 이게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뺀 거야. 그럼 얘는 3분의 4 로그 x지. 이런 값이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로그 x라고 하는 애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았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잠깐 넣어주면 정확하게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조금 실수할 뻔했다. 만약에 알파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2 이상이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2 이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4 로그 x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여기다가 2 곱하기 3분의 4를 하셔야 되고요. 3 곱하기 3분의 4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8이 되고요. 이쪽은요 4가 됩니다. 3분의 8은요 얼마냐면요 2. 얼마 이렇게 돼요. 엄마 깜짝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얼마인데 4보다는 또 작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지금 정수여야 하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 3분의 4 로그 x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3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로그 x는 얼마가 돼요? 4분의 9가 되는 거네. 로그 x가 4분의 9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x라고 하는 애는 다시 지수의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2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2 플러스 4분의 1이잖아. 아닌가? 맞지? 그러니까 얘는 100 곱하기 4제곱근 10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100 곱하기 4제곱근 10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요런 표현 써놓는 거, 그리고 얘가 어느 값 범위에 들어가는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그러니까 합이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더했을 때는 무조건 정수가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식 세우는 것까지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21번. 이제 네 문제 하면 끝 같아요. 그죠?
21번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이렇게 뭐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여기를 k라고 딱 놓고 풀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k고 3의 y제곱이 k고 6의 z제곱이 k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나중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게 잘 보이도록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지. 이렇게 하면 딱 바뀌어. 그지? 3은 k의 y분의 1이에요. 그리고 6은 k의 z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렇게 더하고 빼고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쓰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맞겠네, 말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나누기 6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순서대로 내려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k의 x분의 1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답이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뭐하고 똑같다? 0하고 똑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쟤를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뭐가 보이는 것 같아? x는 있으니까 갖다 넣어도 되겠지. 그럼 세제곱을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하필 세제곱을 또 표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냐면 얘가 3분의 1 제곱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제곱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깔끔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세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적당한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는 뭐 이용하면 좋을까? 얘는 이제 곱셈 공식이지. 그러니까 우리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거를 우리가 쓸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3x 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이거 말고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 여기를 적당히 묶어서 마이너스 3으로 xy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요걸로 바꿔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앞에 거 세제곱하니까 2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요거 xy 얘랑 곱하는 건데 이거 곱하면 0제곱 1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곱하기 뒤에 빼기니까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요렇게까지 써질 수 있어요. 계산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자, 요 부분은 문제에서 x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x 세제곱이. 그럼 x 세제곱은 요 계산하면 2의 세제곱 2분의 3 마이너스 3x네요. 근데 보여? 난 좀 뭐가 보여.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거든? 근데 난 이게 여기서 보인다? 어떻게 보여? x세제곱 플러스 3x가 지금 2분의 3하고 똑같은 거잖아. 거기다 2배 하면 되네. 따라서 2x의 세제곱 플러스 6x는 얼마예요? 3이라고 해서 값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3번 23번도 참 뭐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및 10으로 지금 다 맞춤되어 있으니까 진수의 곱으로 쫙 다 바꿔주면 되죠. 2 플러스 이거 어떻게 할래? 2분의 3 그럼 이건 3분의 4 그 다음에 원래는 뭐겠어? 1 플러스 4분의 1이 있을 거니까 4분의 5가 있겠지. 이렇게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돼요? 선생님 미쳤나봐. 선생님 제정신이 아니었죠? 선생님 지금 틀린 점을 골라내세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연결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별 같다. 자, 이렇게 해주고 얘가 지금 99분의 얼마가 돼요?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났더니 착착착착 없어지네. 사실은 얘가 1분의 2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남아있는 거거든. 약분이 안 되는 자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대칭되게 남아 있습니다. 왼쪽 아래가 남으면 오른쪽 위가 남게 돼. 그래서 결국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로그 100하고 똑같고요. 로그 100은 얼마겠어? 2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24번. 이거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 쫄지 말고. 나 지진 잘 모르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앞에서부터 읽을까? 지진의 에너지는 지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지진의 규모 m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지진의 에너지 E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에너지도 대빵 커지는 거잖아. 그지? 왜 우리 강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막 경주 지진 나고 그랬을 때도 보면 그 진진의 규모가 숫자가 높을수록 센 거였잖아. 그럼 에너지가 크겠지, 그치? 그걸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야. 근데 규모 5의 지진은 규모 4의 지진에 비해서 에너지가 몇 배 더 강한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나는 그냥 표현하는 거야. 에너지를 몰라. 11.4 플러스 1.5m인데 그게 지금 규모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지금 E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5. 그리고 또 어떤 에너지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기는 11.4 플러스 1.5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이 뭡니까? 네,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뭐 A, B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다르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몇 배 더 강한지 얘기하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쉬워. EA를 그냥 바로 표현해버렸어. 에너지는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뒷부분을 좀 계산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7.5니까 얘가 얼마냐면 18.9가 되고요. 요거 숫자를 마저 계산하면 여기 6이니까 17.4가 되거든. 요 계산을 다 한 게. 그러니까 얘는 10의 18.9제곱인 거고요. 이 B 같은 경우는 10의 17.4제곱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많이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규모는 이 규모에 비해서 에너지가 몇 배 더 강한지 비례로 몇 배 이걸 구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예요. 이 A는 이 B에다가 몇 배를 해야 되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몇 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A를 이 B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결국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나누기. 그래서 이 나누기를 하면 아까 우리 몇 배 하는 거 K라고 잠깐 놓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에 똑같은 밑을 가진 걸 나누고 있으니까 18.9 마이너스 17.4 하면 되는 거죠. 10에 이거 얼마가 될까? 1.5 이렇게. 답은 어떻게 돼요? 10의 1.5 제곱배 더 강하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굳이 또 바꾸면 얘가 1 플러스 0.5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0루트 10이라고 쓰셔도 답이에요. 둘 다 답이죠. 10루트 10배 더 강하다라고 쓰셔도 되고 10의 1.5 제곱배 더 강하다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2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시간은 안 걸리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선생님 원래 요 다음 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졌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